안녕하십니까. 저는 KB스타캠프에서 ELS의 이해, ELS의 어떤 투자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KB투자증권 OTC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민환 차장입니다. 최근 저금리 시대인데요. 그에 따라 투자 상품들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부터 이 ELS 상품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에 걸맞춰서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 상품에 관련해서 금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ELS가 무엇인지라는 어떤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ELS 상품에 대한 어떤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LS도 결국은 파생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어떤 거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상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보장형 상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례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일은 ELS의 소개 그리고 ELS의 어떤 특징이나 그 상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LS에 관련된 용어를 설명을 드린 뒤에 원금 보장형 ELS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서 원금 비보장형 ELS 상품에 대한 설명과 어떤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LS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ELS란 실질적으로 채권 그리고 어떤 상품의 장외 옵션이 투자가 되는 그런 상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ELS라고 하면 Equity Linked Securities, 즉 주가와 연계된 어떤 증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설명을 표시가 되는 것보다 한눈에 쉽게 ELS라는 그 이니셜을 영문 약자를 따서 좀 더 편하게 고객한테 접근을 했던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지금 이 EL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파생 상품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라는 것이 반드시 있고요. 만기의 어떤 그 최초의 어떤 기준가 그리고 만기의 어떤 그 주가나 아니면 지수의 그 수익에 따라서 어떤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증권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에코티의 E 그리고 E는 주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링크트는 어떤 연결된 그리고 시큐리티스는 증권입니다. 즉 파생 상품이긴 하지만 ELS는 엄연한 증권이고요. 이 상품은 실질적으로 채권 그리고 어떤 그 위에 옵션, 주가가 됐던 아니면 주식이 됐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어쨌든 주가와 연계된 어떤 지수 등등 이런 어떤 옵션을 포함해서 수익을 만기 때 창출하는 그래서 고객의 어떤 그 수익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구조의 어떤 상품이 바로 ELS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ELS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고객분들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우신 부분들이 바로 원금이 나는 그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냐라는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운 듯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 보았고요. 고객의 어떤 성향에 따라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목표 수익률 좀 적게 가져가는 대신에 안전한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고요. 반면에 원금 비보장형은 내가 어느 정도 수익 리스크를 감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그런 고객들도
그 구성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보장형과 비보장형을 나누는 구조가 그 구가 되겠고, 요걸 조금만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는 장외 옵션을 매수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장외 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즉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어떤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이 그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프리미엄을 더 챙겨서 수익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뒤에서 상품의 어떤 설명과 더불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근에 어떤 상품의 어떤 그 현황, 그리고 상품의 어떤 동향,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기 상환형, 그러니까 지금 비보장형 상품 중에 조기 상환형 상품에 대한 발행이 아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객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상품이 비보장보다는 보장형에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서 보장형 상품들이 많이 팔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상품의 조건을 좀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비보장형으로 할 경우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그 비보장형 상품들의 어떤 상품 그 발행이 많아졌고요. 더불어 비보장형 상품이 보통은 뭐 만기가 3년, 뭐 2년 요런데, 만기 2년, 3년 중에 조기 상환형 옵션을 하나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3년짜리 상품을 가입했지만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있음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의 어떤 회수 능력, 회수 기간을 좀 빨리 하는, 예,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도 마찬가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자산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해외 지수, 지금 처음에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통해서 가지고 그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상품들이 발행이 많이 되었었는데, 더 고객의 어떤 니즈는 더 수익률이 높은 상품, 또 더 안전한 상품,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니즈를 반영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해외 지수나 아니면 뭐 환율, 해외 금리 등등등으로 기초자산의 범위가 엄청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산의 범위가 더 확대되면 아까 나온 것처럼 환율이나 아니면 뭐 지금 커머더티나 즉 뭐 상품죠, 그런 것들까지 기초자산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DLS나 이런 식으로 더 뭐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200 등 무슨 뭐 국내 어떤 그 지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HSGI 홍콩 지수죠. 그다음에 S&P 500 지수 등 각각의 해외 인덱스를 기초 자산으로 어떻게 상품을 구성하면서 고객들의 그 니즈가 다양화되면서 기초 자산이 다양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 쿠폰 지급식 원금 비보장형 ELS. 아까 원금 비보장형 ELS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발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월 쿠폰 지급식 상품의 어떤 그 발행 현황은 눈에 띄게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은 아니지만 그 펀드에서 나왔던 뭐 월 지급식 펀드, 이런 식과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월 지급식 펀드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그 원금을 깨면서 상품의 어떤 그 월마다의 어떤 그 지급을 해주는 그런 그런 상품인데 반해서 월 쿠폰 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정한 조건만 깨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상품을 뭐 원금을 깨지 않으면서 그 쿠폰을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조기 상환 시 높은 수익을 또 기대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보장형 같은 경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대 수익률 자체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지만 비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리 보장을 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리스크를 좀 테이크하면서 비보장형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비보장형 상품 쪽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월 쿠폰 지급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에 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만기에 한 번 몰리면서 큰 어떤 소위 말해서 크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이 넘어버리는 그런 수익이 한꺼번에 많이 지급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에 따라서 월쿠폰 지급식이 인기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비보장형에 대해서 이제 뭐 보장에 비해서 고수익이나 고위험이나 고수익 상품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